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전국에서 가장 강한 시장, 경기도 수도권 시장이죠. 자, 그 경기도 수도권 시장이 얼마나 강한가? 자, 그것을 우리가 부동산 지인의 그 좋은 그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빅데이터 지도를 보면 거래량 어떤 그 지표가 이렇게 그 동그라미 속에서 색깔별로 나타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참조해서 그 수도권 시장 동부라인 축과 어떤 서부축, 주로 한강 이남의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한번 얼마나 거래량이 증가를 했나, 도시별로 그것을 점검해서 그 시장의 열기를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어느 시장, 어느 지역이 거래량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나,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거래량 증가라는 것은 결국 그 시세의 어떤 그 가격의 상승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는 거죠. 이제 매물이 빠지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지인에서 보면, 뭐 굳이 이제 뭐 많이 봤으니까 굳이 뭐 그 도표를 안 보더라도, 그 막대기 그래프를 안 보더라도, 지금 경기도 수도권 시장은, 경기 서울 수도권 시장은 하나의 그 공급량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런 그 어떤 그 개념으로 볼 때 2020년도부터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어떤 구간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21년도부터는 보시죠 한번. 서울시장은 벌써 2020년도부터 부족 구간이 들어갔죠. 한 49,000 가구가 필요한데 입주량이 42,000 가구다. 21년도에 48,000 가구 정도가 필요한데 21,000 가구 정도다. 계속 부족한 거죠. 서울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규제로 인해서 활발하게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이 부족한 물량을 경기도에서 메꿔줘야 되겠죠. 경기도 한번 보시죠. 경기도는 2021년도에는 물량이 괜찮습니다. 아직도 과공급 물량 구간이라는 거죠. 과공급 물량. 근데 2020년, 2021년 다 과공급 물량 구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22년, 23년도부터는 물량이 급감을 한다는 거죠. 물론 23년도에는 좀 올라가겠지만 전체적으로 물량이 이제 지금 강세장을 띄고 있다. 그것은 이제 이 과공급 구간이라고 해도 이제 서울의 물량이 모자르니까 그 물량을 이제 부족한 물량 때문에 경기도 수도권 시장이 지금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표를 보는 이제 방법을 먼저 알으셔야 되는데, 이 색깔이 여기 그 빨간색이죠. 빨간색일 때가 전달 거래량보다 월 평균 거래량보다 150% 초과를 했다. 1.5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주황색 일 경우에 120에서 150% 그렇게 초과를 했다는 겁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월 평균 거래량보다 한 50% 이상을 초과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경기도 수도권 시장의 그 어떤 거래량, 그리고 어떤 그 투자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어떤 공급량 부족,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공급량의 부족.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2006년도에 서울시장이 그랬습니다. 서울시장의 아파트가 공급량이 모자르다 보니까 그때 워낙 그 뉴타운 개발이다, 재개발, 재건축 개발이다, 또 그런 또 분위기도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분명히 그 공급량이 부족하다니까 때에 서울 시내에 있는 빌라들이 거의 뭐 7, 80%, 많게는 100% 이상 폭등을 했죠. 그러면서 빌라가 두 배 오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그 공급량이 모자랄 때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빌라는 안 오른다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깼던 시기가 바로 2006년이었고, 그런 2006년에 바로 공급량이 모자랐던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최근에 빅데이터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뭐 2010년 이후인지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통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제 공급량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그 서울 수도권의 공급량이 모자르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판단을 가지고 어떤 유동성 머니들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왜 서울 수도권이 공급량이 모자르냐? 자, 뭐 그건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이제 1기,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어떤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어서 어떤 공급을 메꾸었고 어느 정도 메꾸었는데 그 뒤로 택조법을 폐지하면서 택지지구를 지정을 안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지을 택지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다 부랴부랴 이제 최근에 공급량의 얘기가 나오면서 3기 신도시라는 걸 만들었는데, 자, 3기 신도시의 물량이 나오려면 최소한 2025년 정도 돼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공급 물량을 메꾸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정부의 어떤 포지션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아니고 그 외곽, 경기도 외곽의 어떤 GTX 노선 또는 뭐 전철 노선을 확대해서 그쪽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더욱 공급량을 메꾸는 공백기가 더 길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경기도 수도권 시장이 어떤 물량들이 모자르다. 왜 모자르냐? 자, 여기 대한민국의 2,500만 정도 되겠죠? 서울 수도권 합치면 2,500만이 요 경기 수도권에 다 몰려 있다. 자, 몰려 있는데 이 시장은 어떤 그 철저하게 실수요 시장 아닙니까? 실수요가 뒷받침이 돼서 움직이는 시장인데 그런 공급 물량이 모자르다. 자, 그런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자,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였는데 바로 그게 경부축이었다는 거죠. 자, 경부축이었고 그게 수원이었고 수지였고 수영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원, 용인, 성남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수원도 보시면 자, 이제 수원의 핫한 영통구가 자, 월 평균 거래량이 386인데 작년 12월 달에 거래된 게 1271가구입니다. 이게 몇 배입니까? 뭐 거의 3배죠. 3배의 거래량이 영통구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수용성이니까 용인도 보시면 거의 2배, 2.5배 평균 거래량이 400이었는데 지난달 12월 달 거래량이 1000가구였다. 자, 여기도 한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성남도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수정구는 45개였는데 124, 이것도 뭐 거의 2.5배, 83이었는데 140, 분당도 뭐 분당은 이제 뭐 거리가 많은 데는 아니니까 매물이 부족한 도시니까 원래 월 평균 거래량이 428이었는데 575, 이 수용성 거래량이 먼저 움직였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경부축은 뭐라 할까요? 실수요가 많은 그 라인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제조업이 다 몰려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도 있고 판교에 벤처밸리가 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라인이 강했다. 자, 보시면 그러면 자, 11월 달에 한번 변화를 보시죠. 11월 달에도 역시 뻘겋죠. 다 뻘겋습니다. 뻘겋다는 얘기는 기존 거래량보다 1.5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또 수용성 라인이 먼저 움직였던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수용성 라인은 올해부터 물량이 부족한 구간입니다. 바로 이렇게 올해부터 2020년도에 298가구가 입주 물량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조금 3,000가구 정도 오버하고 22년도에 또 부족하고 자, 이렇게 물량이 모자란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자, 용인을 한번 보시죠. 용인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용인은 뭐 앞으로 뭐 4년 동안 물량이 없죠. 뭐 택지지구가 없지 않습니까? 용인은. 자, 그런 점에서 먼저 움직였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거래량 증가가 어떤 그 시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경부라인 축이 뻘건데 이 서부축도 보십시오. 서부축이라는 게 이제 서남측이죠. 인천의 그 송도, 연수구의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량. 자, 빨갛지 않습니까? 1.5배, 150%를 초과했다는 거죠. 요즘 송도도 거래가 많다는 얘기죠. 월 평균 거래량이 280인데 연수구는 768이 됐다. 미추홀도 역시 1.5배가 넘었다는 거죠. 미추홀. 뭐 여기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 분위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월 평균 거래량이 205인데 거래량이 12월 달에 340이었다. 그럼 11월 달도 보시죠. 11월 달도 똑같은 색깔이죠. 자,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자, 1월 달은 아직 통계가 많이 안 잡혔으니까 1월은 아직 잡을 게 아니고. 자, 그리고 남동구도 보시죠. 남동구도 거래량이 많았다. 자, 우리가 그 인천 서남부 쪽 라인 한번 보시는 겁니다. 평구도
월평균 거래량이 378이었는데 686이 됐다. 부천은 그것보다 좀 덜하죠. 한 120% 정도. 자, 이렇게 다 강했다는 겁니다. 뭐 광명시 120% 정도. 자, 이 시흥시도 한번 보시죠. 제가 매번 강조하는 시흥시도 월평균 거래량이 361인데 627이다. 150%를 초과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안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시도 초과했다. 자, 군포, 안양, 의왕, 동안구 다 초과했다는 겁니다. 이게 150% 초과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시흥시와 안산 그리고 송도 이 구간은 사실 자 보십시오. 올해 물량 과다 구간입니다. 사실 보시면 연수구 한번 보시죠. 자, 연수구 한번 보시죠. 이제 송도 쪽이에요, 주로. 자, 보시면 2020년도에 이렇게 물량이 많습니다. 수요량이 1866인데 입주량이 9470이다. 자, 그런데 내년부터는 물량이 없다는 거죠. 자, 내년부터 물량이 없으니까 미리 선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미리 요즘은 그렇게 바로 이런 물량 과다 구간이라고 해도 그렇게 선진입을 해서 미리 선취매를 해서 거래량이 폭발하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요즘 시장의 특징이. 자,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실수요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실수요자도. 자, 그러면 시흥시도 한번 보시죠. 시흥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에 장현지구, 은계지구 거기 공급 물량이 많죠. 수요량이 2,400가구인데 공급 물량이 13,000가구다. 자, 그런데도 시세는 강세죠. 강세랍니다. 자, 내년에 적정 물량 나오고 그 뒤로는 택지지구가 다 소진됐죠. 여기도 시흥도 물량이 이제 안 나오죠. 당분간은 이제 거모지구나 하중지구가 이제 앞으로 나오려면 거기도 몇 년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뭐 거기가 지금의 그 택지지구보다는 아주 강한 경쟁력이 있는 택지지구도 아니고 이렇게 물량이 과다 공급 기간에도 이렇게 물량들이 거래가 잘 되고 있다. 거래가 선진입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김포도 한번 보시죠. 그러면 김포도 물량이 많은 구간이죠. 자, 보시죠. 김포도 이렇게 2020년도에 물량이 많고 뒤로 물량이 없다. 자, 그러면 한번 김포를 한번 보시죠. 자, 김포도 이제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빨간 게 풍무동에서도 늘어나고 사호동에서 늘어나고 요런 동네는 지금 벌써 이제 120% 초과가 있고 김포도 2020년도에 과공급 물량 구간을 잘 소화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도 이렇게 150% 초과되는 그 삼성동 뭐 요런데 그리고 일산, 행신동, 토당동, 마두동, 백석동 이런 데도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경기 수도권이 지금 수도권이 이렇게 과공급 물량을 돌파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즘 그 핫한 구리도 마찬가지죠. 자, 구리도 다산동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 다산동, 다산 신도시, 인창동 말할 것도 없이 늘어나고 있고 다산 구리 지역도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원 쪽으로 다시 내려가 보시죠. 자, 수원 쪽에 경부 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동탄을 한번 보시죠. 자, 동탄도 다 늘어나고 있다. 동탄 완. 자, 반성동 월평균 거래량이 74인데 286, 150%. 능동 역시 여기 이제 그 동인선이 지나가는 역세권이죠. 앞으로 차후의 역세권. 자, 여기도 늘어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청계동 우포안이 있는 데죠. 동탄에 동탄 SRT가 있는데 자, 여기도 거래량이 월평균 거래량이 31인데 257이 들어왔다. 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11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에도 11월, 12월 때 강세고 자, 1월도 아마 강세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시장 강도 거래량 증가에 따른 그 거래량 증가가 시장 강도에서 어떤 지표로 나타나나. 자, 그것을 이제 부동산 지인에서 참고해서 보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시장 강도가 여기가 시장 강도가 있죠. 시장 강도가 100 이상이면 앞으로 유동성 장세에서 실수요장으로 넘어가면서 한 2년 정도는 강세장으로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보는 지표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시장 강도가 거래량이 많은 곳은 어떻게 나타나나 한번 보시죠. 아까 우리가 영통구를 봤죠. 영통구를 보면 지금 그 뭐 150% 이상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전세도 세고
매매도 세고 매매가 170입니다. 가장 센 게 과천이죠. 434죠. 자, 성남도 우리가 거래량이 많았죠. 시장 강도가 258, 뭐 234. 자,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양도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순위 자체가 아까 그 거래량이 많은 그런 지역의 어떤 그 순서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만안구, 자, 만안구도 145, 팔달구도 137. 자, 수지도 셌죠. 자, 수지도 이제 116이 왔다는 거죠. 자, 구리도 104, 시장 강도가 센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00 이하는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오는 그 이제 구간인데, 자, 이런 구간들이 이제 바로 지금 물량을, 아직 그 2020년도 물량이 많은 구간들, 자, 그런 강도에서 아직 시장 강도가 100을 못 넘어서고 있는 지역이 있는 거죠. 자, 바로 이제 아까 봤던 안산, 단원구 77, 뭐 의왕 역시 75, 자, 안양 다 그렇다는 거죠. 자, 보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시장 강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왜 갑자기 경기도 전 권역에 이렇게 거래량이 폭증을 하고 시장 강도가 세지는가? 자, 그것은 이제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2006년도와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자, 2006년도와 비교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는 겁니다. 자,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졌죠. 자, 금리가 그 당시에는 뭐 7%, 8%까지도 갔었고, 자, 7%, 8%였는데 지금 금리가 2.5에서 3.0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장의 유동성이 2배로 증가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자, 2006년도에는 분명히 공급량이 모자랐다. 이제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빌라들이 폭등을 했다. 자,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걸 폭등을 알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주 소수였다는 거죠. 소수의 그 투자자들, 소위 말해서 강남의 투자자들이었죠. 그 강남의 투자자들은 벌써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할 때도 그 사람들은 공급량이 절대로 부족하다라고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막 빌라들을 복부인들이 매집을 했었죠. 자, 그런데 최근은 어떻습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바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쉽게 누구나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누구나 찾을 수 있다. 자,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고, 그리고 공급량이 모자르다는 걸 정보를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는 아니죠.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학원도 다니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또 뭐 그러신 분들, 열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투자자층이 엄청나게 시장에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벌써 몇 년 전에 비하면 벌써 상승장을 우리가 6년째로 가고 있으니까 그 상승장을 못 뒤늦게 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뒤늦게 막 영혼을 끌어가지고 돈을 모아서 막 투자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투자의 속도가 굉장히 강해졌다. 자, 그게 이제 이 경기도 수도권 시장에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벌써 그게 나타나고 있고 어떤 순서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뭐 물량이 많은 구간도 벌써 선진입 들어와가지고 물량을 쓸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인천, 그 다음에 어떤 그 시흥, 안산, 이 서남부축 구간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인천, 안양, 뭐 경부축까지 아주 뻘겋지 않습니까? 자, 11월 뭐 색깔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뻘겋다는 거죠. 여기 서울까지 뻘겋네요. 자, 서울은 좀 죽었고, 자, 서울시장은 이제 그 12, 16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수도권 시장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투자의 유동성 머니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다. 빨대 효과가 되고 있는 거죠. 빨대 효과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강한 장은 제가 이번 사이클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강하다. 자, 그게 지금 어떤 결과를 지금 만들고 있냐면, 쉽게 말해서, 신축 또는 준신축이죠. 신축 또는 준신축. 그리고 입지가 그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들, 예를 들어서 뭐 광역버스를 타거나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어떤 출퇴근이 가능한 1시간 정도의 거리들, 자, 그런 거리들의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거래량 폭발 전에는 4억 초반대도 많았습니다. 4억 초반, 중반대도 많았는데 벌써 그런 가격대들이 5억대 또는 6억대로 다 올라섰다는 거죠. 이제
5억대 물량도 앞으로 많지 않을 것 같다.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제가 그래가지고 몇 개월 전에 이제 그 어디죠? 여기 시흥이죠. 시흥의 은계지구 예를 들어서 이 편한 세상이라든지 도산 유비 5억 이하일 때 이런 아파트들이 저렴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얼마를 합니까? 지금 거의 이제 5억 이상을 주셔야죠. 그때는 4억 초중반 해도 살 수 있었죠. 그 몇 개월 전에는. 자, 근데 이게 지금 5억 초반에도 잡기가 아마 힘들 거다. 5억 중반 정도 가야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격이 레벨업을 해버렸죠. 레벨업을. 자, 그 레벨업을 왜 했나? 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수도권 시장의 전례 없는 풍부한 유동성 머니, 그 다음에 공급량의 어떤 부족, 그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정보 시장의 어떤 대칭 구조로 바뀐 요즘의 시장, 요즘의 어떤 빅데이터의 어떤 그 공유,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상승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갈 것도 없죠. 자, 여기 이 도시도 요즘 그렇죠. 105 신도시 누구나 잘 아는 도시죠. 이제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정주 요건 하면 이 도시를 따라갈 아파트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 호반 서밋이 입주를 할 때 여기 얼마 했습니까? 이거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이제 입주가 마감이 됐나요? 그때 한 8, 9월 달에 여기 금매로 2, 3천에 나왔었습니다. 2, 3천. 자, 그럼 2, 3천이면 3억 8천이면 이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살 수 있었죠. 지금 전세가가 3억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때 막 던질 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의 호가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거 호가가 제가 알기로는 최소 5억 한 8천, 6억 5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5억에 거래가 되고 과다 공급 물량의 구간, 자, 그 구간에서 가장 저렴하게 던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구간을 지나니까 벌써 공급 부족 물량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가격이 다 레벨업이 됐다는 겁니다. 이 지역만이 그런 게 아니라 시흥만이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이 다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 안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여기 송산도 이제 가격이 레벨업이 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싸게 안 준다는 겁니다. 예전과 같이 싸게. 물량이 많을 때는 팔고 나가야 되니까. 자, 팔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잔금을 낼 여력이 없으니까. 자, 그때는 싸게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